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라고 조직이 있는데 사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공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박사학위 수여하는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국장인 이상복 국장님이 노동위원회의 개선 방안,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나 또 정직이나 감봉이나 또 전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8조에 구제를 이러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구제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9조부터 30조, 31조, 32조, 33조까지는 노동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해고나 정직이나 감봉이나 전보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노동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꼭 노동위원회에서 통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속성입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은 이런 해고 사건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많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3개월 이내에 다 이루어지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판정을 하는 사람이 공무위원 3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5명이 신문을 하고 결정은 이렇게 공무위원 3명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관련된 심판위원회 어떤 구성은 다 노동가 관련된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법보다는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농사 수입료 정도 이렇게 들고 다 전 과정이 국가에서 국가 서비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의 장점은 신속성하고 전문성, 그리고 경제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 더 꼽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집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결정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3천만 원 이내의 강제 이행금이 있고, 또 이행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또 한 번의 어떤 3천만 원의 어떤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후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만 건 정도의 이 심판 사건이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거의 98% 이상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해결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2 내지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원으로 가지 않고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신청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이제 절차나 이런 거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휴직이나 감봉 기타 부당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고, 바로 28조에 이러한 부당한
그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제 신청은 그 당사자 관계를 쓰고 육하원 측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고됐다 이런 것을 써서 그 관할 노동위원회에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거하는 데가 아니고 회사가 위치한 그 관할 노동위원회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진호위, 경기진호위, 인천진호위, 뭐 충남진호위, 충북진호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도에 그 12개가 있고 또 재심을 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세종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절차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강남노무법인에서 이렇게 그 노동위원회 통해서 구제 신청한 사건 중에 혹시 기억할 만한, 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많은 사건을 노무사가 그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9월 9일 날 이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심판 사건에 제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인노무사가 주로 많이 하는 사건이 바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참석하고 또 법적인 쟁점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져서 이제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못 이기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어떤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수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특히 그 제가 원어민 외국인 강세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럴 때 참 억울하게 해고됐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됐던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성 교사였는데 제가 그 절차 위반을 해가지고 이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그 교사였고 굉장히 저한테 감사를 많이 표했고 그런 적이 있고 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스위스에 있는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그 스위스인을 도와줬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공인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굉장히 전문가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줬던 그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제 있고 지금도 굉장히 그 페이스북에 절친한 친구로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난 그 사건 이제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3천만 원 이내에 그 또 페널티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과오가 있는 측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그 결정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노동위원회 사건을 가져갔을 때 그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은 바로 복직을 시킨다든지 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그 회사가 끝까지 싸우겠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만약에 근로자가 이겼다 하게 되면은 이 강제 이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그 강제 이행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재심 신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가고 또 중앙노동위에서도 졌을 경우 또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그 강제 이행금이 1년에 그 2차례 그리고 2년까지 총 4차례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이겼을 경우에는 납부한 강제 이행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이 회사가 이게 뭐 합의를 했다든지 지게 될 경우에는 납부한 강제 이행금은 바로 세금같이 납부가 그냥 돼버리고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우 중요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더 말씀을 차후에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노동위원회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하게 결정되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냐면은 이렇게 강제 구속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노동 근로자 친화적으로 잘 설계된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노동위원회가 생긴 지가 그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위가 한국의 어떤 고유한 그 근로자 보호 기능으로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단지의 문제는 이제 소송을 갔을 때 이게 그 1심, 2심, 3심을 해서 총 5심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노동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법원에서 노동 사건은 그 행정소송이 마지막 심이다, 마지막 그 결정을 한다, 뭐 이런 판단을 가져가게 되면은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노동법원이 생겼다 하면은 사실 법원의 특정상 이렇게 1년에 2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동 사건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보완해서 좀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이런 제도를 다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 어떤 진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변호사의 어떤 밥거리를 만든다, 아니면 또 그 노동 사건을 줄여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운영상 개선 방안, 여기에 있는 논문 제도와 같이 그 우리 7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발전해온 노동위원회를 좀 더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노동 관련 그 심판 제도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